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소를 반드시 둬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소를 설치하지 않으면 등록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무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사무소는 어떤 방식으로 설치하고 어디에다 둬야 되고 어떻게 또 사무소를 이전할 수 있는가. 또 공동사무소, 여러 계공이 협력해서 사용하는 걸 공동사무소라고 하거든요. 공동사무는 어떻게 낼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사무소 설치 원칙이 있습니다. 이제 중개사무소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두라 했어요. 여기서 이제 등록관청이란 말은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시군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구역 안에 사무소를 둬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법 13조 1항 조항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둬야 구체적으로 분석 들어가면 계공은 원칙적으로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둬야 된다. 그렇죠? 사무소를 둬야 된다. 그리고 한 개 사무소를 두라 그랬어요. 원칙적으로 한 개 사무소만 설치하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사무소를 여러 개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1등록 1사무소 원칙이라 그래요. 1등록 1사무소 원칙. 그래서 개공은 등록관청 관할구역에 사무소 한 개만 두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거. 물론 이제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개업공인중개사 종류가 세 가지잖아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인. 개업공인중개사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상법상 회사를 설립해서 등록한 법인이 있잖아요. 이 법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낼 수 있어요. 분사무소. 이 분사무소를 낼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 법인만 예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 명심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오로지 사무소 하나만 두라. 근데 법인 개공은 사무소를 여러 개 둘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할구역 외에 분사무소를 낼 수가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안시 제재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1등록 1사무소 원칙, 사무소는 하나만 들어 있어요. 근데 개인 개공이 사무소를 두 개 뒀다. 그러면 제재가 따라 붙습니다. 이런 경우는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 그리고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사유에 들어간다는 거. 자, 우리가 이제 각 내용마다 이렇게 제재가 많아요. 이 제재가 많은데 취소될 수 있다 이 말은 취소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징역 벌금 사유가 됩니다.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하나만 두라는 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소는 하나만 두라. 또 우리 법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이랄지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이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떴다방이죠. 사무소를 하나 두고 뭐 천막 사무소를 낸다 할지 파라솔을 낸다 할지 이렇게 해서 이 천막 사무소를 팔아서 이게 임시중개시설물이 되거든요. 이런 것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분양한다 그러면 떴다가 난리잖아요. 그런 거 두지 말라는 거죠. 만약에 걸리면 그런 경우도 등록이 취소될 수가 있다. 등록이 취소될 수가 있으며 1년하고 1천만 원 이하 벌금 사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무소는 결국 하나만 설치하라는 것이 우리 법의 주된 내용이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우리가 얘기했죠. 법인은 분사무소를 낼 수 있다 그랬어요. 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분사무소에 대해서 공부할 게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설치 요건하고 설치 절차를 판서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다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인만 분사무소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이 설치 요건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요건은 크게 이제 이렇게 들어간대요. 크게 세 가지 이게 이제 중요한데 이걸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예를 들어 지역이라고 가정했을 때 지역을 나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이제 서울 종로구로 할게요. 이 서울 종로에다가 주된 사무소를 뒀어요. 그러면 여기다가는 분사함수를 못 냅니다. 우리가 이제 법인은 여러 개 사무소를 낼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종로에다가 주된 사무소를 냈다라면 종로에는 분사함수를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마포구에다가 서울 마포구입니다. 이 마포구에다가는 분사함수 낼 수 있어요. 또 그다음에 이거는 시로 하나 해볼게요. 하남시. 하남시에도 분사함수 낼 수 있는데 하나만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서울 강동구라고 할게요. 여기도 이제 분사함수를 낼 수 있어요. 하나만. 그러니까 이제 법에서 뭐라 그러냐면 주된 사무소가 없는 시군구마다 한 개씩만 두라. 그러니까 이 주된 사무소에 있는 종목에는 분사함수 못 두는 거고, 그리고 그 외에 시군구마다 하남시랄지 마포구랄지 이렇게 주된 사무소 없는 시군구마다 사무소는 하나만 두라는 것이 우리 법의 근본 취지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 분사무소는 책임자들이 있습니다. 이 분사무소는 책임자들이 있는데 이 책임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자가 책임자가 된다? 이건 안 돼요. 설치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책임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법인 등록할 때 법인 대표자는 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했어요. 분사무소 마찬가지예요. 분사무소도 이게 분사무소 이제 운영자를 우리가 책임자라고 표현했어요. 분사무소 운영자를 책임자라고 표현하는데 이 분사무소 책임자는 반드시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공인중개사 이해해야 된다. 이 공인중개사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뭐 추가로 설치 요건이 또 있어요. 그거 보험도 들어야 돼요. 분사함수 낼 때마다 1억 이상 추가 보험도 설정을 해야 되고, 또 분사함실도 확보를 해야 되고, 또 분사함수 책임자가 실무 교육도 받아야 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했을 때 분사함수가 설치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설치 절차를 한번 간단하게 봐드릴게요. 분사함수 설치 절차가 나와 있는데 잘 봐보세요. 자, A 법인. 자, 법인 개업공인 중개사만이 분사함수를 낼 수 있다. 그래서 개인들은 분사함수 못 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왼쪽에서 우리가 주된 사무소는 종로에다가 둔다 그랬어요. 주사무소는 종로구에다 왼쪽에서 그럼 종로구청장이 있을 거예요. 이 종로구청장이 법인은 이제 등록 관청이 되겠죠. A 법인은. 그리고 이제 분사무소는 예를 들어서 서울 마포구에다가 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분사무소를 설치했으면 신고를 해줘야 돼요. 신고로 들어가야 되는데 설치 신고는 주된 사무소로 간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설치 신고는 마포구청장이 한 게 아니라 종로구청장이 하게 된다는 거. 종로구청장. 그래서 이 설치 신고는 주된 사무소로 가서 분사무소 내겠다고 신고가 들어가야지 지금 분사무소 낼 곳이 가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 구비서류 이런 것도 다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뭘 제출을 해야 되느냐 구비서류가. 자, 분사무소 책임자는 방금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이건 제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의할 것이 자격증은 우리가 누차 강조했지만 자격증은 확인서류라는 거. 이 확인서류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분사무소 자격증. 그래서 자격증은 모두 공통의 확인서류.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이 자격증 사본을 제출을 했어요. 근데 이 자격증을 위조를 해서 신고를 한달지 뭐 등록을 한달지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등록 관청에서 자격증 교부한 사람이 시도의사잖아요. 이 시도의사에게 직접 확인 들어가 버려요. 이분들이 자격증 있냐. 그래서 이 자격증하고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라고 그러죠. 이런 것은 다 확인서류에 들어간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게요. 그러면 뭘 제출해야 되느냐? 뭘 제출해야 되냐면 책임자의 실무교육 수료증을 제출해야 돼요. 실무교육 수료증.
이 실무교육 수료증을 제출을 해 주셔야 되고 4번이죠. 4번. 그리고 이제 보증 설정을 해야 돼요. 1억 이상 추가 설정해야 됩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이 법인은 2억을 들여야 되거든요. 이게 주된 사무소 2억을 보험을 들고 분 사무소 낼 때마다 1억씩 추가로 설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무소 하나 낼 때마다 1억 추가. 그래서 이제 이 보증 설정 증명서를 그러니까 1억 추가 설정 증명서를 제출해야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1억 이상이죠. 1억 이상. 그리고 이제 분사무실을 확보할 수 있는 증명서를 분사무실 확보 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고할 때 그냥 가느냐? 이 신고할 때도 수수료를 납부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라고 했죠. 조례가 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 지방자치단체는 시군구 조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치구 조례가 된다는 거. 조례가 정한 수수료를 납부를 한다. 그러니까 종로구 조례를 따르게 돼 있어요. 주된 사무소. 마포구 조례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 시군구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로구에서 뭐 설치 신고할 때 뭐 5,000원 납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5,000원을 납부를 해주시면 돼요. 이 시도마다 조례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수료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주된 사무소 시군구 조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종로구 조례가 정해져서 수수료를 납부해달라.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신고가 종로구로 갔기 때문에 마포구청장은 자기 지역에 분사무소가 설치됐는지 안 됐는지 전혀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죠. 우리가 뭐 사무소 일일이 뒤져볼 수도 없는 거고 신고가 종로로 갔기 때문에 분사무소 마포구청장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종로구청장이 마포구청장에게 이렇게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통보를 해주게 되는데 이때 지체 없이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체 없이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다는 거. 자, 이런 절차를 거쳐요. 이런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제 앞으로 배워갈 내용들이에요. 물론 여기서 이제 뭐 지금 우선 이 분사무소 관련해서 우선 내가 종합적으로 한번 받을 거 있는데 분사무소도 계약서를 쓰거든요. 이 계약서를 쓸 건데 분사무소 중개를 하면 분사무소 계약서를 쓸 거 아니에요. 매매 계약서를 할지. 그러면 우리가 계약서 쓰면은 맨 밑에 서명하고 날인란이 있거든요. 그러면 날인할 때는 아무 인장을 등록한 게 아니라 등록된 인장만이 등록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죠? 그러면 이 인장이라는 건 도장이잖아요. 그래서 막도장 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이 인장을 쓰겠다고 반천했다 등록을 해놓은 인장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분사무소 쓸 인장은 어디다 등록을 하느냐? 주된 사무소 여기다 등록을 해요. 마포구청장에다 인장을 등록한 게 아니라 종로구청장이 한다는 거. 그리고 또 우리가 휴업을 할 수 있는데 이 휴업하고 폐업도 사무소별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휴업 신고도 어디로 가야 되느냐? 주된 사무소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사무소만 휴업하거나 폐업을 할 수 있어요. 그때도 종로구청장에다가 휴업 신고로 들어간다는 거. 자, 정리되고 있죠? 그래서 설치 신고도 주된 사무소, 시장구청장, 즉 등록한 청. 자, 인장 등록도, 즉 분사무소 인장 등록도 주된 사무소로 간다는 거. 분사무소가 휴업하거나 폐업할 때도 주된 사무소로 간다는 거.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분사무소 설치 요건, 설치 절차를 개략적으로 제가 판서를 한번 해봤는데 이런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차피 시험은 이렇게 문장으로 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문도 익히는 연습도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넘어갑니다. 자, 이 분사무소 설치 요건은 이 설치 가능 개공은 두 가지만 가능합니다. 자, 거기 보시게 되면 중개법인만 분사무소 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특수법인, 이 특수법인도 분사무소 낼 수 있어요. 지역농협,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산업단지관리공사. 이 앞에 내가 특수법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했어요. 자, 이런 법인도 분사무소 낼 수가 있다는 거. 근데 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하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하고 이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사, 이게 뭐예요? 중개인이죠. 이걸 합해서 개인 개공이란 말을 써요. 이건 설치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 분사무소는 결국 법인 개업공인중개사만 가능하다. 그러면 개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 낼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한 개만 들어라 그랬잖아요. 이게 원칙이라고. 그리고 이제 설치 요건은 내가 지금 판서로 이야기했듯이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공구를 제한입니다. 제한 시공구별로 설치하되 시공구별로 한 개소를 초과하여 설치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공구마다 한 개소만 둬야 된다. 그리고 분사무소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둬야 된다. 책임자로 둬야 된다. 다만 이게 특수법인, 이 다른 법률을 규정해서 중개할 수 있는 법인, 이 다른 법률을 규정해서 중개할 수 있는 법인, 이걸 뭐라 그랬어요? 특수법인이라고 그러죠. 이 특수법인은 책임자가 공인중개사 아니어도 된다. 그래서 이 책임자는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고 내가 방금 이야기를 했어요. 방금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특수법인 책임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수법인도 분사무소를 낼 수 있는데 특수법인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특수법인이 단원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단원별로 이렇게 공부를 해서 잡아가면 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설치 절차 이야기했죠, 아까요. 설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라. 다음 서류를 첨부해서 주된 사무소에 있다 한다는 거. 이 무차 강조하지만 주된 사무소에 있다 설치 신고 들어갑니다. 주된 사무소에 있다 설치 신고 들어간다는 거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그리고 법인 등기상 증명서.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법인 등기부하고 자격증은 우리 과목의 공통이다. 전부 다 확인 서류지 제출 서류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제 제출 서류는 뭐냐? 자, 제출 서류 몇 가지 보게 되면은 분사무소 책임자입니다. 책임자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아까 판사할 때 내가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이제 보험 들어야 돼요. 추가로 보증 설정 증명 서류. 이게 우리가 보험 들면 보험 증서가 나오거든요. 이거 제출해야 하는데 1억 원 이상 추가 설정을 해야 되는데 분사무소마다. 그러니까 원래 법인은 보험을 2억을 들어야 돼요. 사무소 하나 낼 때마다 1억 추가로 설정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분사무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무실 확보 증명 서류, 뭐 임대차 계약서랄지, 뭐 사용대차 계약서랄지 이런 거 서류를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첫째 시간에 사무소 낼 때 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 들어라 그랬죠. 근데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않는 건물에 사무소를 낼 수가 있다고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지연되는 서류, 그죠? 건축물 대장 시대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같이 함께 내야 된다.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나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수수료 납부 있죠? 이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수수료 납부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도도 있고 시군구도 있다 그랬어요. 시도도 있고 시군도인데 설치 신고는 아까도 이제 주된 사무소 시장군수 구청장이 하죠. 그러니까 시군구 조례를 따릅니다. 주된 사무소 시군구 조례. 그래서 아까 우리가 판사할 때 종로구 조례를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군구 조례, 자치구 조례만 해당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그러면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신고 내용에 적합한 경우 국토교통부 신고 필증을 교부하고 이 신고를 했다고 이 신고를 필요했다는 증서, 신고 필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자, 우리 과목에서 이 지체 없이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기간이거든요. 우리 과목에서 기간들 있잖아요. 뭐 지체 없이 5일, 7일. 우리 과목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이 기간을 깡그리 해야 돼요. 물론 다른 과목도 해야 되겠지만 특히 우리 과목 같은 경우는 기간은 깡그리 머릿속에 그때그때 넣어주셔야 돼요. 지체 없이 분사무소 설치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아까 우리가 판사할 때 마포구청장이 되겠죠. 이때 지체 없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정보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 신고 필증, 신고 주는 기간, 신고 들어가면 신고 필증을 교부해 준다고 했죠? 이 처리 기간이 7일이라는 거, 7일이라는 거. 우리가 등록할 때 7일 이내 서면 통지한 달이죠. 이 분사함수도 뭐 비슷한 거죠. 그래서 7일 이내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협회 통보사항이 나와 있죠. 자, 이